떨리는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환호를 해주셔서. 저는 원래 학교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 월급쟁이로는 부자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거지만 피자 가게를 해봤고요. 그 피자 가게 하다가 다 망해먹어서 다시 제가 건설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고요. 또 백화점에서 근무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영업도 책을 팔아봤습니다. 그래서 책을 팔아보면서 영업이라는 것이 정말 잘만 하면 돈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영업의 매력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제 피부샵도 해보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했던 것이 망한 오리집입니다. 망한 오리집은 잘 아시죠? 네, 그 망한 오리집에서 이제 저희 회장님께서 첫 우리 애터미 사업 설명회를 그때 당시에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17명을 두시고 그때 강의를 하셨는데 거의 한 6시간, 7시간을 그냥 강의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저렇게 풀로 강의를 하시지만 거의 6, 7시간을 그렇게 강의를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볼 게 없고 믿을 게 없는 상태에서 회장님께서 그렇게 막 이 회사가 정말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고, 정말 지금은 이렇게 사람이 적지만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고, 이 회사가 글로벌로 나갈 거고 1등하는 기업이 될 거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그렇게 한 6, 7시간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들을 때 그랬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저는 결정한 이유는 오로지 화장품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피부샵을 했던 관계로 그나마 화장품을 조금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하면서 제가 화장품은 최고 좋은 화장품들을 많이 발라봤습니다. 그래서 좋다 하는 것들은 다 발라봤지만 제 피부가 28살까지 여드름이 난 피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항상 자신이 없었어요. 얼굴은 좀 되는데 피부가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좋은 화장품을 썼고, 그렇게 좋은 화장품에 관심이 많았던 저로서는 정말로 그 좋은 화장품을 다 발라봐도 피부가 그렇게 좋아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장품으로는 더 이상 피부가 좋아지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피부샵 하면서 사람들이 보니까 얼굴에 그 화장품을 발라서 좋아지기보다는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그 마사지 하면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혈액순환이 잘 되고 또 각질 제거 잘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피부가 좋아지는 것은 보았어도 화장품으로 인해서 피부가 좋아진다? 그거는 거의 저는 믿어지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 화장품도 그냥 발랐는데 아무 기대 없이 발랐습니다. 기대 없이 발랐는데 저희 화장품이 발라보니까 정말 일단 발랐을 때 바르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흡수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흡수가 굉장히 잘 되면서 저는 피부가 조금 기름기가 많이 나와서 영양크림은 잘 안 바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양크림까지 다 발랐는데도 피부가 전혀 무거운 느낌이 없어요. 굉장히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화장품이 바르는 느낌은 너무 좋다, 흡수도 너무 잘 된다. 그래서 이 느낌은 너무 좋은데 내가 기존에 발랐던 어떤 화장품보다 바르는 느낌은 하여튼 최고였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랬는데 정말 피부까지 좋아지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주변에 이제 이 화장품을 바르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관찰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찰을 하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면서 그분들의 피부가 일단 뭐부터 느껴지냐면 투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하셨어요? 피부가 굉장히 대부분이 두꺼워 보이고 왠지 칙칙해 보이는데 그 칙칙해 보이고 두꺼워 보이는 것이 굉장히 투명해진다. 그래서 그 느낌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피부까지도 좋아지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 화장품을 가지고 내가 팔면, 그 전에 제가 책을 영업을 할 때 책을 영업을 해보면 대부분이 주변에서 제가 꼭 책이 예를 들어서 막 설명을 잘해서 책이 팔리기보다는 그 사람한테, 그 아이한테 이 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것만 저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엄마들이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화장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이 좋다는 원리만 설명을 하면 분명히 책이 팔릴 거라고 저는 그때 생각을 했던 것처럼 이 화장품은 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을 팔아서 내가 월 1,000만 원은 무조건 벌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그 제품 하나로 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제가 월 1,000만 원 정도는 벌어야 되겠다. 제가 책을 팔았을 때 약 40,
400에서 500을 벌었습니다. 그게 20% 마진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화장품은 60% 마진이었고 이렇게 좋고 싸다고 하면 안 팔릴 이유가 없다. 그럼 나는 월 1,000만 원 정도는 이걸 팔아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팔기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서 파는 게 조금 힘들긴 하지만 저희 때는 오히려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이거를 파는 게 오히려 나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 사업을 같이 하자고 보다는 이 제품을 설명을 해서 우리 화장품을 알리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알려서 이 제품을 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1,000만 원 정도 벌어야겠다 하면서 이 제품을 결정을 했는데 이 제품 가격이 정말 내가 썼던 화장품보다 기가 막히게 싸요. 정말 너무나 싸요. 10분의 1 가격밖에 안 돼요. 6종 세트에 76,500원. 그거는 정말 제 생각에는 말도 아닌 가격이었거든요. 너무나 이렇게 쌀 수 있는 그 가격 자체가 말도 안 됐는데 원래 저희가 그때 당시에 그 제품을 화장품이나 해모임을 취급을 할 때 해모임이 30호였는데 38만 5천 원에 제가 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화장품 역시 38만 5천 원에 다른 회사에서 팔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 회사에 와서는 76,500원이 되었을까? 다른 회사에서는 분명히 이 제품이 저희 제품이 가격이 그냥 싼 게 아니고 정말 누군가에 의해서 가격이 이렇게 싸졌다는 거죠. 이렇게 싸진 이유가 저도 이제 나중에 회장님한테 들었지만 회장님께서 이 가격을 이렇게 내리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는 17명밖에 안 되는 그 영업조직을 놓고 회장님께서 김치봉 대표님이라고 아시죠? 썬바이오대 김치봉 대표님한테 이 제품을 10,000세트를 판다고 생각하고 원가 결정을 하지 말고 10만 개를 판다고 생각하고 원가 결정을 하자. 만약에 이 제품이 이대로 38만 5천 원에 만약에 판다고 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10만 개를 앞으로 내가 그렇게 팔을 건데 회장님 머릿속에 다 그리고 계신다고 그랬죠? 정말 많은 인파가 몰려오고 진짜로 좋은 제품을 싸게만 팔면 분명히 사람들은 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회장님 머릿속에는 그게 그려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10만 개를 판다고 생각하고 원가 결정을 해보자. 그러면 그렇게 제품을 10,000개 생산하는 거하고 10만 개를 생산하는 건 다르겠죠? 그런데 그렇게 회장님이 얘기를 해서 10만 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원가 결정을 해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다운이 된 거예요. 그래서 38만 5천 원짜리가 76,5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회장님께서 그 머릿속에서 그려낸 생각이 그걸 현실로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치봉 대표님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후문답이 더 재밌어요. 내가 만약에 그 박한길 회장님이 280만 원짜리 카니발 한 대 있는 줄 알았으면 절대 그렇게 안 했대요. 그 10만 개 파는 거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회장님께서 그렇게 없는 줄은 모르고 그 10만 개 팔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김치봉 대표님이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왠지 이거를 꼭 본인도 이렇게 촉이 있다는 거죠. 사업의 촉이 좀 밝으시대요. 밝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본인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가 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10만 개를 팔았을 때는 1%만 남아도 회장님이 그때 그랬습니다. 내가 많은 마진을 붙이지 않고 결국 여러분들한테 싸게 공급을 하는 이유는 나는 1%만 남아도 100억을 팔면 1%가 얼마예요? 1억이죠. 1억인데 회장님이 그때 그러셨어요. 1억이에요? 10억이에요? 1억이죠? 예, 100억에 1억이죠. 1%만 남아도 1억이다. 근데 그 1억만 나는 남아도 회장님은 더 이상 돈 쓸 데가 없대요. 본인은 그냥 남자들이 보통 돈을 쓴다고 하면 나쁜 일 하는데 돈 쓴답니다. 그러세요? 남자분들? 근데 본인은 성경을 보시는 분이라 돈 쓸 데가 없으시대요. 그래서 1%만 남아도 100억에 1%만 남아도 1억이다. 그럼 그 돈이 엄청나게 회장님한테는 큰 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한테 결국에는 우리의 고객은 소비자이듯이 결국엔 소비자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1%만 남아도 그런다라고 하면서 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가격이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싸게 쓸 수 있는 그런 게 된 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회장님의 그 원가 관리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회장님이 그럴 수 있는 것은 결국엔 제조회사에서 약 17년 동안 근무를 하셨죠. 약 17년 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그 공장에 돌아가는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본인이 잘 아시다 보니까 보통 그 제품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회장님께서 잘 아시다 보니까 그 제조회사 공장 사장하고 얘기를 할 때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저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그거를 제시를 오히려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그 칫솔 아시죠? 예, 우리 칫솔도 회장님이 처음에 그러셨다고 하시잖아요. 결국에는 오히려 가격을 정말 이 칫솔이 써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이 좋은 칫솔을 회장님 먼저 가격부터 정하신 거예요. 일단 제품의 품질을 먼저 보시고요. 제품의 품질을 정말 더 이상 좋은 품질이 나오지 않을 정도 절대 품질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가격 결정을 하시는데 그 가격 결정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절대 가격을 내놓으신다고 하시죠. 그 가격을 딱 내놓으시는 게 본인이 먼저 정하신 거예요. 나는 칫솔을 1,000원 이하로 팔겠다. 그 1,000원 이하로 팔겠다고 결정을 먼저 하시고 제조회사 사장을 불러들여가지고 이 칫솔을 나는 1,000원 이하로 팔고 싶다. 그러니까 그 제조회사 사장이 그렇게는 도저히 못 팝니다. 1,000원 이하에 팔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마트에서 1,600원에 팔고 있고 다른 네트워크 회사에서 2,200원에 이미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1,000원 이하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회장님이 또 그분한테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를 10만 개를 판다고 생각하고 당신한테 내가 미리 저 원료를 사올 수 있는 돈을 미리 주겠다. 약 50% 정도는 미리 줄 테니까 당신이 그 원료를 미리 현찰을 들고 나가서 사가지고 오면 원가가 또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미리 원료값을 미리 선불로 현금으로 주면서 그 원료를 사오게 했고 실질적으로 그런 칫솔이 정말 금이온이 씌워져 있고 그 손잡이가 페트병이 되어 있죠. 페트병 만드는 그 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은 굉장히 비싼 건데도 불구하고 그 원료를 가지고도 우리가 1,000원 이하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회장님이 그 제조회사 사장한테 이렇게 하고 우리가 10만 개를 만들어 오면 그 10만 개도 전부 다 우리가 다 내가 설사 우리 회사에서 못 파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당신한테 그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러면서 회장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칫솔 가격도 사실 990원에 나온 겁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우리 칫솔이 얼마나 싸고 좋은가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제가 제주도에 워크숍을 갔습니다. 우리 그 총장님들 리더스 클럽 워크숍을 갔는데 칫솔을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가 좀 더 물가가 비싼지는 모르겠지만 제주도에 마트를 갔습니다. 마트를 갔는데 우리 똑같은 우리 김현숙 총장님도 여자이지만 그 치마만 입었지 남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남자 총장님들은 다 꼼꼼하게 칫솔을 챙겨왔는데 김현숙 총장님 저만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칫솔을 제가 고르고 있더니 같이 이제 고르고 있었습니다. 고르고 있었는데 그리고 칫솔을 이렇게 보니까요. 칫솔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웬만큼 쓱 좀 괜찮다 싶은 건 다 2,000원이 넘더라고요. 2,000원, 3,000원 하는 거예요. 칫솔 가격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 번 쓰고 말 건데 제일 싼 걸로 고릅시다. 그래서 제일 싼 걸로 딱 보니까 그게 가격이 얼마냐면 제일 싼 거를 딱 집었어요. 집었더니 1,600원이에요. 제일 싼 게. 그래도 무조건 제일 싼 거 쓰자고 딱 1,600원짜리를 딱 골랐는데요. 아니 우리 칫솔은 990원인데 이거 1,600원짜리 쓰려니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너무 돈이 아까운 거예요. 이거 990원짜리를 1,600원에 돈을 주고 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까운데 그래도 역시 그냥 사자 하고 딱 집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칫솔을 쓰려고 보니까 칫솔이 어린이 칫솔인 거예요. 어린이 칫솔이라 1,600원으로 쌌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어린이 칫솔이어도 좋습니다. 이걸 닦으려고 보니까요. 닦아보니까 칫솔 모가 작은 것은 그래도 봐주겠어요. 그런데 이 손잡이가요 굉장히 짧더라고요. 어린이 칫솔이라고 짧아요. 그래가지고 제 손을 잡으니까 제 손이 좀 또 크기도 합니다. 딱 칫솔을 잡으니까 이게 이 손이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손이 입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이걸 못 닦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회장님께서 칫솔을 2개를 더 가지고 오셨답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손 들고 제가 저희 칫솔을 정말 빼앗다시피 그 칫솔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칫솔에 대한 너무 다시 한번 감동을 했고 정말 내가 칫솔을 안 가지고 가면 절대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다짐을 했고요. 저희 치약 또한 그렇죠. 치약 또한 정말로 이렇게 써보면
제가 저희 치약이 아닌 걸로 어쩌다가 한번 닦아봤어요. 닦아봤는데 그걸 닦아보니까 입속이 텁텁해요.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입속이 텁텁해가지고요. 다시 한번 닦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치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써야 되는, 그렇게 될 정도로 저희 치약이 정말로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서울에서 모 센터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강의를 했는데요. 강의를 하면서 이제 제가 수입이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 정도 수입이 뜰 때예요. 월 한 2천에서 3천 정도 뜰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막 그런 강의를 하니까 어떤 여자분이 손을 들면서 저더러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그렇게 진짜로 버는지 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수입을 보여달래요. 그런데 제가 제 수입을 저는 잘 공개도 안 하고 잘 안 보여줘요. 근데 그걸 잘 안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 제 수입이 막 얼마입니다 이런 얘기도 잘 안 해요.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오신 분들이요, 대부분이 2천만 원, 3천만 원 이야기를 하면 그게 내 얘기 같아요?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죠? 그건 내 얘기가 아니고 남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200, 300이라면 모르지만 2천, 3천이라고 그러면 그게 내 돈 같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와닿지가 않아서 정말 제가 그 이야기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초보자들은 그걸 안 믿을 거니까 어차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제가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수입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손을 들고 보여달라고 해서 제가 갑자기 제 수입을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걸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믿게 됐겠죠. 근데 그때 안 보여줄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다 계시는 데서 보여달라고 하는데 안 보여주면 제가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여줬는데 그분이 이제 내 수입을 확인한 후에 제가 강의가 끝나니까 저를 따라와서 저한테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면담 요청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대요. 갑자기 이제 저 사람이 애터미를 그때 당시에 한 지가 제가 한 3, 4년밖에 안 됐는데 결국에는 2천만 원, 3천만 원을 번다고 하니까 그분 생각에는 그게 정말 대단해 보였던가 봐요. 이 사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업을 결정하는데 여러분들이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죠? 네, 돈을 벌기 위해서 대부분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사업을, 내가 이 제품을 써보기도 전에 이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업자들이 돈 얘기만 하는 사업자가 있어요. 그죠? 그냥 제품 얘기는 뒤로 가고 이 사업을 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번대. 저렇게 박정수 같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나와 있대. 그러니까 무조건 이 사업 하자. 그래서 사업 얘기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돈을 벌려고 사업을,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는 그분한테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돈을 벌려고 여러분들이 물론 이 사업을 결정을 하시려고 오신 것이긴 하지만, 이 제품을 내가 써보기도 전에 단지 돈만 보고 돈만 쫓아서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다 돈만 벌려고 오시면 중도에 포기해요. 돈이 안 되면 갑니다 그냥. 그런데 이 제품이 정말 나는 너무너무 써보니까 좋아서 이 제품에 감동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신 분은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정말 버티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분들한테 이 사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먼저 소비자가 되어야 된다. 소비자의 마음으로 이 제품을, 내가 어떤 제품을 쓸 것인가, 나는 이 사업하고 상관없더라도 이 애터미 제품이 너무너무 싸고 좋다. 그래서 나는 이 제품을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만 오히려 이 사업을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결정을 하신 분들은요, 정말 끝까지 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성공의 길로 가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사업자는 믿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믿는 건 소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시면서도 제품을 쓰시는 분은 소비자예요, 사업자예요? 저는 소비자로 봅니다. 물론 그분이 사업자지만 우리 제품을 쓰시는 모든 분은 다 소비자로 봅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늘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리더는 소비자를 많이 거느린 리더일 뿐이다. 결국에는 그런 소비자일 뿐이다. 소비자를 많이 거느린 소비자. 저도 소비자죠. 저도 애터미 제품을 쓰는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많이 쓰는 소비자를 결국에는 거느린
소비자가 결국에는 이 사업자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먼저 이 제품에 대한 감동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결단을 하시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결단을 하시고 그냥 결단을 정말 이 제품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이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고 결정을 하셨으면 진짜로 자기 자신이 각오를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요, 가장 사랑하는 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그 부분을 먼저 내려놓지 않으면요, 그렇게 내려놓고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시간만 가는 분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렇게 그냥 시간만 가서 1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애터미는 돈이 안 된다 그럽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후에도 돈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안 되는 그 사람은 결국에는 집중을 저는 안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집중을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자기가 하는 취미생활 다 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거 그냥 그대로 가지고 똑같이 가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랬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없앤 게 전 TV를 없앴습니다. 왜 TV를 없앴냐면 제가 TV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저는 영화나 연속곡을 굉장히 좋아해요. 남들이 정말 재미없다는 영화도요, 한번 시작을 하면 끝을 봅니다.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TV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그 TV가 있으면요, 하루라는 시간이 굉장히 TV를 보는 시간으로 많이 소요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TV를 없애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먼저 한 일이 제가 그 TV를 없앴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두 딸, 그 두 딸을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내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일을 하시면서 내가 그동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술 먹는 시간, 또 친구들 만나서 노는 시간, 당구 치는 시간, 골프 치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다 소요를 하고, 여자분들은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떠는 시간, TV 보는 시간, 그런 모든 시간들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는 거죠. 저는 그 시간부터 없애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TV를 없앴는데, 또한 우리 그때 그 아이들이 6살, 11살이었습니다. 그 두 아이를 제가 원룸에다 놔두고 이 일을 시작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돌아다니면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가 없으면 뭐만 봐요? TV만 보죠. 결국에는 그 TV만 보는 것을 저는 없애야 됐어요. 그래서 그 TV를 제가 없애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TV를 없앴더니 결국에는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건 저희들은 책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책을 보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TV를 저는 없앴고요. 그 어린 아이들을 내려놨는데요, 그 어린 아이들을 정말로 그 6살짜리 그 아이들을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 석세스를 오려고 하면요, 그 두 아이들을 그냥 그 원룸에다가 놔두고 와야 됐어요. 그러면 이틀 동안 아이들이 먹을 밥을 제가 밥솥에다가 한 통 해놓습니다. 그리고 김치찌개를 잔뜩 끓여놓고 와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둘이서 이제 그 김치찌개를 끓여서 밥을 먹는데요, 안타까운 건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도 우리 아이들은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것만 먹이고 살았더니 먹을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그 아이들을 제가 놓고 밤 늦게 맨날 들어가고 또 여기 1박 오고 이러다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 생활이 결국에는 그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작은 아이가 한 번은 우리 작은 아이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그럽니다, 저한테. 딸은 정말 이쁘게 잘라놨대요. 이쁘게 잘라놨는데 도대체 그 딸을 어떻게 키울 거냐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딸을 이렇게 내박치고 엄마가 돼가지고 내박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가 잘못되면은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러면서 우리 아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소리만 연발을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 아이를 그렇게 제가 놓고 돌아다녔더니 결국에는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전화까지 하고도 안타까웠는지 우리 아이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챙기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를 불러내서 돈가스도 사주고, 또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은 막 등산도 데리고 가고 어디 놀이공원도 데리고 가고 이러면서 우리 아이를 데리고 이제 그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 사랑을 듬뿍 받았죠. 결국에는 엄마가 내려놓으면 우리 아이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이요, 그렇게 제가 내려놓고 돌아다녔어도 오히려 굉장히 사고가 커집니다.
사고가 커지고 아이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지만요, 아이들 데리고 제가 자꾸 설명을 해요. 엄마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오늘은 어디를 가고 어떤 일을 해서 오늘은 몇 시에 온다, 엄마가 늦게 온다, 그러니까 내일은 어디를 가고 제 스케줄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계속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잘 이해를 해줘요. 당연히 엄마가 바빠서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생각하고 이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았더니 결국엔 저한테 오늘의 저가 온 거죠.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같은 시간을 주어져도 굉장히 몰입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몰입을 더군다나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요, 저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제일 힘들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요, 월급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요, 조금 힘든 일을 해도요, 막노동 하시는 분들 보세요. 진짜 막노동 하는 일은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 힘든 일을 하셔도 결국에는 힘든 일을 하셔도 그분이 이 일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그 급료를 당장히 받다는 거죠. 내가 그 일을 한 만큼 급료를 받는다는 것 때문에 그분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는요, 월급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월급을 주는 것은 없지만 단지 여러분들이 월급을 안 주는데도 왜 이렇게 많이 오세요? 결국에 이렇게 많이 오시면서 정말 불편하죠. 이 잠자리 또 얼마나 불편하세요? 여러분 식사도 얼마나 불편하세요? 그 줄 서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줄 서가지고 지금 식사하실 분이에요? 집에 가면 편안하게 드실 건데, 그런데 그 고생 다 하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는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월급을 가지고는 절대 꿈을 이루지 못하겠더라고요. 그죠? 월급을 가지고는 꿈을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정말 힘든 일을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다 견디는 것은 바로바로 그냥 내한테 급료를 주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는데, 이 일은 아무도 우리 보상 플랜이라는 게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보상을 하지 않죠. 똑같은 보상을 하지 않고 이러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급료를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위치에 가지 않으면 결국엔 그 급료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그 급료를 받지 못하는 동안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몇 천만 원을 번다고 하니까 저는 처음부터 몇 천만 원 벌었어요? 저도 7만 원, 8만 원 받아가지고 너무 기쁠 때가 있었어요. 그 7만 원, 8만 원이요, 너무나 기뻤어요. 왜냐? 제가 판매를 해서 11만 5,500원을 받는 것은요, 당연히 내 노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도 모르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소비자가 형성이 돼요, 안 돼요? 소비자가 형성이 되죠. 제가 소비자가 형성이 되어서 그 소비자들이 써주는 매출로 처음에 7만 얼마가 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 7만 얼마가요, 꽁돈 같은 거예요. 내 노력이 없이 꽁돈 같은 거예요. 결국에 내가 소비자를 형성하는 동안에 그동안은 내가 월급이 없이 고생을 했지만 결국에는 소비자를 형성해 놓으니까 그 꽁돈 같은 돈이 내 통장에 딱 찍히더라는 거죠. 그 순간에 정말 그 7만 얼마의 이 돈이 그렇게 값어치가 크게 느껴지고요, 정말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이구나. 정말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이구나. 이거 정말 대단한 사업이구나. 그러면서 이 사업의 어떤 크기가 보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소비자가 지금 10명, 10명이지만 이 10명이 100명, 100명이 되고 1000명, 1000명이 되고 10,000명, 10,000명이 된다고 하면, 그 정도의 내가 소비자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나는 진짜로 연금성 같은 그런 수입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요, 이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오셨겠지만 네트워크를 저는 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관계로 처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결단을 하면서는 네트워크 책을 제가 다 섭렵을 했습니다. 제 서재에 네트워크 책이 없는 책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갖다, 네트워크 말만 써있으면 다 갖다 사왔어요. 네트워크라는 말만 나와 있으면. 그러면서 그 책을 다 읽어봤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거 다 읽어봤지만 회장님 말이 딱 맞더라고요. 회장님 말대로 저희가 네트워크 기법을 쓰긴 했지만 저희는 결국에는 무슨 회사예요? 유통회사 하는 거예요. 저희가 네트워크 기법을 썼지만 저희는 유통회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통회사다. 유통회사는 좋은 제품을 싸게만 팔면 결국에는 소비자들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원리인 것처럼 이 네트워크라는 것은 결국에 이 제품을 싸게 쓰라는 건데요. 다른 네트워크들이 기본적으로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싸게 공급을 해야 맞는데 싸게 공급을 안 하더라는 거죠. 싸게 공급을 안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수당을 주기 위해서 싸게 공급을 안 하든가 아니면 회사가 이익을 챙기든가 그 두 가지 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회장님께서 원래 본인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셔서 원가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으셔서 제품을 그렇게 싸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걸 만들어내기도 하시지만 본인이 실질적으로 정말 소비자는 싸게 공급을 해야만 올 수 있다는 그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에 쓰여진 대로만 그 원칙대로만 해도 결국에는 소비자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칙만 지키면 이 사업은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결국에 네트워크라는 것은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겁니다. 좋은 제품을 싸게 팔아서 결국에는 그게 소개가 일어나서 그 소개가 연쇄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소개가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결국에는 많은 소비자가 형성이 되면서 우리한테 연금과 같은 수익을 갖다 준다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네트워크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 기법이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서민들이 무엇을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결국 우리 서민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 없죠? 서민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돈이 없으면 부자가 안 되고 능력도 없으면 안 돼. 결국에는 그 능력도 없고 결국에는 내가 돈도 없는데 정말 이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저는 이 네트워크 기법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을 하러 다니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뭐 하시냐고. 제가 보기에 교수님 같대요. 강의도 이렇게 못하는데. 결국에는 그 교수님 같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면요. 제가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 네트워크입니다. 제가 이 네트워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면서 네트워크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있다가도 도망가요. 옆에 있다가도 도망가요. 갑자기 저 사람이 대단해 보였다가 갑자기 대단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네트워크의 원리가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이 서민들이 유일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결국에 그래서 이 일이 정말 대단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성공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우리는 저는 능력이 한 가지씩은 다 갖고 있지만 100%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100%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정말 1%도 될까 말까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없는 능력을 우리가 합해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네트워크입니다. 내가 내 사업인데 왜 내 스폰서가 도와주고 왜 내 파트너가 도와줘요? 그죠? 이 사업의 원리는 스폰서가 도와주고 파트너가 도와주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은 사업에서는 다 실패를 했지만 유일하게 네트워크에 와서 이 애터미에 와서만 성공을 했습니다. 그거는 진짜로 이 좋은 제품이 결국에는 우리 애터미가 맞아떨어지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내 스폰서와 내 파트너가 저와 함께 해줬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성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로요, 저는 두 가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제품 전달하고 두 번째로 관리 잘하면 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품 전달 많이 하고 관리 잘하면 이 사업은 성공을 한다. 너무 단순하다. 쉽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다. 왜 확신을 갖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제품을 뿌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을 알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 제품의 확신을 갖는 순간 이 사업은 진행됩니다. 그런데 제품의 확신을 내 스스로가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처럼 제가 피부샵을 했던 관계로 그래도 화장품을 좀 안다고 생각했던 관계로 이 화장품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일을 자신 있게 전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화장품을 쓰고도요, 나는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무거나 발라도 똑같아요. 이런 분들 많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왜 써야 되는 것 자체를 잘 몰라요. 어떤 제품을 쓰면서 그게 기가 막히게 좋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제품을 전달을 해보면요, 누가 확신을 주냐면 소비자가 확신을 주는 거예요. 소비자가 자기는 이 화장품을 긴가민게 했어. 긴가민게 했는데
갑자기 우리 동서가 굉장히 잘나고 똑똑해. 그 동서가 너무너무 잘나고 똑똑한데 그 동서한테 동서 이거 화장품 한번 써줘 볼판? 하고 물어봤더니 그 동서가 자기는 명품만 쓴대요. 그래도 내가 이 사업을 할 거니까 동서 한 번만 써줘봐. 나는 화장품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 그랬더니 그 동서가 그 제품을 씁니다. 써서 보니까 명품만 쓰던 그 동서가 느닷없이 형님 이 화장품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정말로 좋아요. 기가 막히게 좋아요. 이 명품보다 더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좋은 정도가 아니죠? 그때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 이 화장품이 이렇게 좋아? 정말 이렇게 좋다 그러면 내가 이 사업을 해봐야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요, 저는 3개월 정도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보상 플랜도 볼 것도 없고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스템에 참석하시면서, 이 시스템에 참석하시는 건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이 제품 전달을 하려면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알아야 전달도 하죠. 이 시스템에 참석하시면서 제품만 3개월 정도 집중해서 전달을 해봐라. 그런데 뭐처럼 하냐면 똥파리처럼 해봐라. 제가 그럽니다. 제 말로 똥파리라고 그래요.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똥파리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아무 곳에나 막 들이대죠. 아무데나 들이댑니다. 그 파리하고요, 벌하고 그 호리병에다 집어넣습니다. 호리병에다 집어넣고 빛을 쏘입니다. 벌의 원칙은 뭐냐면 빛이 있는 곳에 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두운 곳에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벌은 계속 밝은 빛이 있는 쪽으로만 계속 머리를 들이댑니다. 머리를 들이대니까 결국에는 못 나가죠. 근데 파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사방으로 왔다 갔다 하죠. 사방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쏙 빠져나왔어요. 그게 파리처럼 이래요. 여러분들이 제품 전달을 하는 것은 회장님이 네 맘과 내 맘의 법칙을 얘기를 하듯이, 네 맘 내 맘의 법칙을 얘기를 하듯이 결국엔 여러분들이 아무데나 전달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대단한 대바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을 네트워크를 오래 하신 분들은 사업자를 찾으러 다녀요. 대바리만 찾으러 다녀. 그 대바리가 있으면 결국에는 나는 한 줄이 끝난대요. 그러면서 대바리만 찾으러 다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데나 들이대다 보면 결국에는 대단한 사람이 어디서 나올 줄을 모른다는 거죠. 3개월 동안 정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이 제품 전달하는 데만 만약에 집중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서 여러분들한테 확신을 줄 겁니다. 그 한 애가, 우리 여기 김광열 본부장님 나와 계시지만 김광열 본부장이 초기에 그랬습니다. 자기는 청주에 이사를 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 화장품을 와이프가 너무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고 하는데 자기가 이 사업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로드샵에 이 제품을 뿌려봤답니다. 로드샵에 제품을 쫙 뿌려봐가지고 그 로드샵에 이 제품을 설명을 하고 다닌 거예요. 우리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쫙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좋으면 돈을 주고 안 좋으면 제품을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제품을 뿌렸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때 저한테 한 얘기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만약에 이걸 뿌려가지고 여기에서 70%만 이 제품을 사준다고 하면 저는 이 사업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제품을 쫙 뿌리고 다녀서 결국은 회수를 하러 다녀보니까 한 명만 제품을 안 산다 하고 다 사준 거예요. 그렇게 그냥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도 아니고 로드샵에 뿌려가지고 한 명만 안 사준다 하고 다 사주니까 이 사업을 결단을 하셨죠. 결국에 그분이 이 사업을 그렇게 해서 이 제품을 뿌려보고 그 소비자들이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 사업을 더 자신 있게 밀고 나갈 수 있어서 지금은 엄청난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몇 천만 원 수입을 받아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본인이 내가 정말로 확신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제품 전달을 하면서 그 확신을 받으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소비자가 안 나오고 사업자가 안 나오는 것은 그만큼 제품 전달을 많이 해보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그것만큼의 확신이 없다. 내가 확신을 가지려고 하면 제품을 뿌려보면서 소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관리입니다. 그렇게 제품을 3개월 정도 뿌려놓고요, 그걸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동안 잘 살아왔던 사람은 어때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한테, 내가 그동안 잘 살아온 사람은요, 그 사람한테 나 이번에 이렇게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했어. 그러면 이 제품 하나만 사줄래?
그러면 내가 잘 살아왔던 사람은 내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무조건 믿죠. 믿고 그 제품을 사줍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가는 곳마다 거절을 당해. 그거는 누가 문제예요? 제가 문제죠.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를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덕우 총장님이 그러시죠. 17년 동안을 네트워크를 했더니 아무도 네트워크 얘기하면 얘기를 믿어주질 않아.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아무도 그냥 본인이 아는 사람을 찾아다닌 게 아니라 오히려 청주나 제주도에 가셔서 본인이 오히려 새로운 사람을 찾았다.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결국에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잘 살아온 사람은 내가 얘기만 해도 그 사람들이 제품을 사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해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뜻 그 심재갑 본부장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 심재갑 본부장님이 어느 날 그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심재갑 본부장님하고 잘 알고 지내신대요. 그런데 이 사업을 처음에 하시려고 하면서 우리 오늘 사유 보신 임승태 총장님을 가서 설명을 하라고 아마 보내신 모양입니다. 그래갖고 임승태 총장님이 가서 이제 설명을 하니까 심재갑 본부장님께서 그러셨대요. 나는 박한길 회장님이 만약에 한 일이라고 하면 무조건 믿거나 하겠다. 이 사업을 들어볼 것도 없다. 그냥 그 사람이 한다고 하면 무조건 따라하겠다 하면서 그냥 사인을 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박한길 회장님이 심재갑 본부장님한테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신뢰를 가지신 분이죠. 그 신뢰를 갖고 잘 살은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분이 즉시 사인이 나왔듯이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말하는 곳마다 내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나는 사인도 안 나온다. 그리고 나는 유난히도 사업이 안 된다. 사업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 관리는 곧 인격이고 신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인격이고 신뢰인데 그 인격이나 신뢰가 만약에 무너지면 결국은 아무도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없으면 결국에 관리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잘못 살아왔어. 그럼 지금부터라도 잘 살아야 되겠죠. 지금부터 잘 살아봐야 되겠는데 나는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저 사람들한테 신뢰를 쌓으려고 해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보여줄 게 없어. 그런 사람이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일명 제가 말하는 따까리입니다. 그 사람 따까리 하시면 돼. 그냥 그 사람 따까리를 한다는 것은 돈 없어도 되죠?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거는 그 사람을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의 내가 수족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다 해주면 돼요. 그 사람 옆에서 정말 그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이 필요하면 얘기도 들어주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당했으면 상을 당했으면 상가 가서 내가 일도 열심히 해주고 그런 수족의 역할을 내가 가서 하면 그 사람한테 신뢰가 쌓아지겠어요, 안 쌓아지겠어요? 제가 저희 그 아는 분이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유통을 하는데요 매출을 유통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그 몇 억의 저기를 받은 거예요. 오다를 받으신 거예요. 몇 억의 오다를 받았는데 그분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오다를 받았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본인이 정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아는 분이 이제 어떤 직장에 실세인 분이 있대요. 그 실세인 분이 상을 당했답니다. 상을 당했는데 본인이 부의금 낼 돈도 없었대요. 부의금 낼 돈도 없어서 거기를 쫓아갔답니다. 쫓아가서 상이 끝나는 날까지 그 뒤치당 일을 다 했대요. 뒤치당 일을 다 했더니 그 사람이 감동을 했답니다. 감동을 해가지고 그 오다를 자기한테 주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만약에 나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어느 누군가 그 제품 전달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다시 신뢰 쌓기를 하는데 그 신뢰 쌓기를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게 없으면 따까리 하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다시 신뢰가 쌓아질 거고 그 사람이 결국에는 나와 같이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이 일은 나는 절대 못해. 하지만 내가 당신 소개는 해줄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거든. 당신하고 일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 하면서 소개를 해줄 겁니다. 그렇게 소개가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일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또 하나 이제 이 일을 하면서 괜찮은 사람이 나와 있어요. 조직이 나와 있어.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다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싫어서 떠나냐면 사람이 싫어서 떠나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싫어서 떠나버리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결국에 내가 그 사람들한테 정말로 내 파트너한테
내가 정말 겸손하게 따까리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 사람들한테 했더라면 내 산하에 그 조직이 없어지겠어요? 정말 나를 존경하고 나를 신뢰한다면 그 사람들이 절대 떠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밑에서 저는 떠나는 경우 있죠. 제 개인적으로는 회사의 원칙은 절대 라인 변경 없다. 하지만요, 저는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떠나는 사람들이 오죽하면 떠날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 떠나는 사람을 욕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자신들을 한번 욕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한테 문제가 있다, 이거는. 저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가 나한테 문제가 있다 하시고 여러분들이 나를 원망해 보신다고 하면 오히려 그때부터 일은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원망하고 있으면요, 절대 여러분 일은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내 스폰서를 원망하고 있고 내 파트너를 원망하면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들을 먼저 원망을 하고 일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일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일을 이제 한 1년 정도 했는데 2년 정도 했는데 나는 돈이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제가 이제 금방 말했던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고요. 이 일은 정말 단순하고 너무나 쉬워서 오히려 이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내가 잘났는데, 내가 이렇게 생겼는데, 나는 전에 뭐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 하면서 본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이 일을 시간만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애터미 이 일을 했는가? 그래서 제가 이름 붙이기를 애터미 시간일기라는 걸 붙였어요. 애터미 시간일기라고 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 정말 내가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요. 내가 애터미 시간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오늘 애터미 활동 내용이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나는 전화를 누구한테 하고, 예를 들어서 누구를 오늘 미팅을 했고, 오늘은 세미나를 들었고, 그러면서 시간은 몇 시간이 소요가 됐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미나 들으신 것도 하나가 여러분들의 활동 내용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어제 오늘 예를 들어서 내가 8시간을 세미나를 들었어. 그럼 8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8시간을 해서 누적 시간을 한번 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애터미 이 일을 몇 시간을 했는지 쭉 작성을 해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에 시간이 몇 시간을 나는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시간을 누적을 해가지고 내가 1만 시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면 결국에 어떤 일을 성공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이 소요되는 시간이 1만 시간이다라는 얘기를 이성현 박사님 얘기를 하시죠.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집중을 해서 애터미 일만 순수하게 1만 시간을 내가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성공 못할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센터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사람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일한 겁니까? 그 사람은 그냥 시간만 앉아서 놀다 가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서 미팅하고 그 사람한테 정말 내가 나가서 얘기를 한 그런 애터미 일을 한 그 시간만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1만 시간이라는 시간은 대부분이 우리 총장님들 보시면요, 대부분이 1만 시간 이상을 투자를 하신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총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3년 정도가 소요가 됐더라고요. 정말 3년 정도 소요가 됐는데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하면 1만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6시간이면 몇 년이에요? 5년이죠. 5년으로 줄어드는 거죠. 하루 9시간 하면요, 3년이 채 안 되죠. 결국에는 3년이 채 안 되는 시간이 1만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총장님들은 1만 시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거의 잠자는 시간 빼고는 나는 애터미밖에 안 했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요, 제가 아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내려놨어요. 제 친구들을 하나도 만나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만 만나냐면 애터미 제품 써주는 사람, 우리 애터미 일하는 사람, 그 사람만 만나줘요. 제가 만나는 사람은 제 모임 다 가지 않았습니다. 모임을 다 일체 접고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애터미만, 애터미 얘기를 안 하면 재미가 없어요. 애터미 일만 얘기해야 재밌어.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애터미만 그냥 얘기하고 애터미만 하여튼 하는 것만은 그냥 그런 사람만 만났어요. 그럴 정도로 제가 이제 모든 것을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 거 다 잠시 내려놔도요, 지금은 다 그 사람들이 날 찾아요, 안 찾아요? 다 찾아요. 그분들이 언제 만나주냐고.
그냥 언제 이 모임 언제 가질까? 엊그저께도 저한테 이제 문자가 왔어요. 언제 이제 저한테 맞추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있는 날 맞추겠대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제가 시간만 내면 그 모임은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애터미를 시작했다는 시간만 소요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애터미 일을 하루에 몇 시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누적 시간이 내가 1년이라는 시간을 소요는 했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일한 시간은 몇 시간인가.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실제로 일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정말 집중해서 내가 1만 시간을 했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을 아주 단순하게 했어요. 근데 이 단순한 일을 대부분이 못 하시는 건 대부분 지루하죠. 그 반복적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품 전달하고요. 관리 잘 하시는 일이 결국엔 이 사업의 저는 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일을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놓으면 오히려 그때부터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순한 일을 내가 1만 시간 동안 해보겠다 하는 각오를 여러분들이 가지신다고 하면 모두가 다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의 비전을 별로 그렇게 막 크게 보지 않아요. 제가 보는 비전은요, 결국에는 그겁니다. 날마다 이 제품을 쓰면서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이렇게 싸게 파는데 이걸 안 사가는 사람 이상하죠? 그죠? 저는 마음속으로 그래요. 정말 아침에 바디디치를 바르면서 너무 신선하고 좋아요. 몸에 막 바르면, 샤워하고 몸에 바르면 되게 좋죠? 칫솔을 쓰면서, 치약을 쓰면서, 화장품을 바르면서 정말 너무나 좋아요. 그 너무나 좋은 이 제품을 계속 쓰면서 이렇게 좋은 제품을 왜 소비자들이 안 쓸까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무조건 소비자들은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잘 되고 제가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로 이 제품이 일을 하고 다니더라는 거죠. 제품만 뿌려놓으면 소비자들이 알아서 정말 이 제품이 너무너무 좋다 하고 일을 선택을 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의 비전이 정말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제품을 쓰는 순간마다 저는 느낀다. 그래서 앞으로도 나는 이 연금성 수입이 계속 나오겠구나. 이렇게 정말 좋고 이렇게 싸다고 하면 소비자들은 계속 써줄 거고 나는 연금성 수입이 안정적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순수하게 소비자를 바라보면서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전율이 왔던 적이 있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정말 이 네트워크는요, 보통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00만 회원이 넘었으면 결국에는 이 네트워크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제가 전율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화장품 시장이 우리나라의 화장품 시장만 9조랍니다. 건강식품 시장이 3조고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결국엔 유통회사라고 했죠. 유통회사라고 했는데 우리가 9조 시장에 정말로 저는 익산에서요, 이 화장품을 내가 50%는 팔겠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50% 아니라 70%도 나는 팔 수 자신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거기에 만약에 내 생각대로 반절을 한다고 그러면 몇 조를 해야 돼요? 4조 5천은 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제 생각대로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시장으로 바라보면요, 우리 회사가 이제 월 200억이 아직 안 되고 있고 되었다 안 됐다 하죠. 200억이 되었다 안 됐다 합니다. 그러면 200억, 월 200억이면 연으로 보면 2천억이죠. 9조 시장에 우리가 2천억밖에 아니라고 하면 우리 시장은 앞으로 무궁무진하다. 우리가 이 제품을 파는 회사지, 우리는 네트워크 회사의 네트워크 기법만 썼다 그랬죠. 네트워크 기법만 쓴 정말 우리는 유통회사다. 그러면 앞으로 이 화장품 시장과 건강식품 시장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 그 생각이 들면서요, 갑자기 제 몸에 전율이 쫙 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 제품을 계속 전달하고 우리 제품을 쓰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 일을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될 사람이지, 우리는 사업자 모집하는 일반적인 네트워크 회사와 다릅니다. 사업자가 와야만 돈이 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진정으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제품만 쓰더라도 결국에는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저는 일명 애터미 마트라고 합니다. 제 마음대로 애터미 마트다. 그런데 애터미 마트에서 사거나 여러분들이 일반 마트에서 사거나 그걸 구분하는 것은, 일반 마트에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면 여러분들한테 이익 주는 거 없죠? 근데 애터미 마트에서는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같이 물건을 사고 썼더니 결국엔 수입을 나한테 돌려주기도 하더라. 그 이익금이 우리들한테 돌려주더라는 거죠. 일정 금액을 우리들한테 돌려주다 보니까 우리 같은 부자가 나올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부자가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부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반 마트에서 사면 대기업에다가 다 이익을 돌려주지만 결국에 애터미 마트에서 물건 사면 여러분들 중에 부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내 주변에 내 언니가, 내 동생이, 내 친구가, 아니면 우리 오빠가 이 안에 계시는 분들이 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가 나오면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부자가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하긴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말도 있지만 어찌됐거나 우리 안에서 부자가 되면 결국에는 저는 콩고물이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가족들이 제가 부자가 그나마 되어 가면서 얼마나 좋겠는가 싶어요. 정말 우리 엄마도 언니한테 제가 월급을 주면서 모시게 합니다. 우리 언니가 힘든 일을 했었어요. 힘든 일을 하는 언니를 엄마만 모시면 언니가 일하는 월급을 줄게 해서 엄마를 모시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고, 저희 엄마는 당당합니다. 월급 주니까 자기 딸네 집에 있으면서도 아주 당당합니다. 그러면서 막 팍팍 뭐 시킨답니다. 저희 언니가 어느 때는 스트레스 받는데요. 그럴 정도로 저희 엄마가 당당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 그 어려움을 제가 하나하나 돌보면서 제가 성공했어도 돈을 벌어도 나 혼자만 부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같이 돌보는, 근데 내 주변 사람들을 같이 돌보는 그런 마음은 누가 주셨냐면 회장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은 회장님께서 어제도 강의 들어봤지만 계속 그 얘기 하시죠.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는 내 사촌까지 다 챙기라고 그러잖아요. 내 사촌까지 다 챙겨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 말씀을 하도 하셔가지고요. 회장님이 하도 강의 때마다 이거는 내 가족은 물론이고 사촌까지 돌보고 조카까지 돌보라 그러니까요. 왠지 돈 벌어갖고 안 돌보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회장님한테 하도 귀가 따갑게 들어가지고요. 내 가족들이나 내 사촌들을 안 돌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저도 모르게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돈만 벌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성까지 어떻게 보면 회장님께서 정말 가르치고 우리가 정말 좋은 제품 싸게 쓰고 그렇게 우리는 또 우리 서민들이 부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모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우리 애터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오신 거 정말 잘 오셨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